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생명과학 분석 학습 전략 배치메카 최무결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전공자 생물 전공했고요. 강대에서 이제 재수생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생명과학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원들, 메카 학원이 왜 맨 밑에 있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차는 수능 생명과학 고효율 학습 전략 그리고 강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생명과학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 이런 기타 암기 단원들이 없어졌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이제 유전 단원에 있던 멘델 유전 법칙이라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들 그 완두콩 아시잖아요. 그래서 완두콩 둥근 완두, 쭈글거리는 완두, 녹색, 노란색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더 쉬워졌냐라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양이 줄었죠. 유전 양의 거의 한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유전에서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건 전체 생명과학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양이 없어졌다. 개정 전과 개정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봐야 될 시험은 개정 이후 생명과학이고, 유전의 완두콩에 관련된 멘델의 유전 법칙, 초파리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거 절대 풀지 않아도 됩니다.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유전은 이름도 보시면 원래는 이제 이게 EBS 수능 특강 기준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줄었고요. 양이 줄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쉬워진 게 아닌 거죠. 왜냐면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더 잘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생명과학 문제들은 거의 암기형 위주의 문제였고 추론형 문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풀고 있는 수능 생명과학은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양이 줄다 보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줄을 세워야 되게 돼요. 등수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평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고 지엽적인 부분도 많아졌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다양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학적인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논리학적인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좀 괴랄합니다. 요즘 나오는 생명과학 수능 문제들은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평균값을 말씀드리면 23년도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체 20문항 중에서 빅킬러가 13문항. 근데 이제 연도에 따라서 14문항 나올 때도 있어요. 14문항 나오면 좀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거죠. 시험 난이도가. 그래서 13에서 14문항의 암기형 빅킬러 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 7문항에서 6문항 쉽게 나왔을 때는 그래서 킬러 문제가 나온다. 빅킬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수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변화가 있었는데 3단원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럼 3단원이 뭐냐면 유전은 아니고요. 인체생리학 파트예요. 그래서 뭐 사람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근데 조금 학생들이 자료 분석에서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비중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킬러에서도 난이도가 총 2개로 나눠져요. 한번 요거는 잘 들어보시면 좋으실 텐데, 이 7문제 중에서 4문제는 좀 쉬운 킬러예요. 그리고 나머지 3문제는 진짜 어려운 킬러입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그 3문제에서 2등급과 1등급이 결판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적어도 17개의 문항들은 무조건 마치고 간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최소한으로 들여야 돼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정답률 40%가 안 됐던 이번 수능의 5개의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률 40%가 안 됐다는 건 어머니 아버님들 거의 학생들이 뭐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제 수능 생명과학과 수능 화학이 좀 말이 많았죠. 예, 난이도적인 측면이나 뭐 문항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 수능은 굉장히 사설틱하게 나왔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뭐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뭐 오르 뭐 등등 있잖아요. 수만 뭐 그런 데 가보시면 이번 수능 생명과학은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푼 재수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진짜 많고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2, 3수능에서 뭐 문제를 풀 건 아니고 그냥 형태만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유전 문항들이 요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선지도 아니고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수학적으로 기본적인 확률 통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의 지식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심화적으로 막 확통을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이라고 이제 질문하시고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깊숙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그러나 막 엄청나게 심오한 확률 통계 개념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던 문항인데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게 참 저는 수능 강사로서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시간 안배에 실패한 시험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정답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시간 조절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20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뭐 누구나 어려운 17번, 19번, 4페이지에 있는 자료만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 킬러 문제 푸는데 한 문항당 얼마나 걸리냐? 평균적으로 한 3분 정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 한 문제, 이 복잡한 자료 해석 문제를 3분 정도에 풀어야 2등급 상위권에서 1등급 하위권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19% 전형적인 가계도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줬어요. 옛날 수능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7년 전 수능은 요런 거 하나만 딱 던져주고 해석해봐라. 뭐 우성, 열성 뭐냐, 유전병이 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실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런 추가 자료를 반드시 줘야 학생들이 틀리기도 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유전이 아닌데도 정답률이 낮았다라는 건 꼭 유전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 생명과학에서 킬러, 즉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소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 전도 파트,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근육 파트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소재가 수학적인 계산과 자료 분석적인 추론적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되는 소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2, 3수능은 난이도가 극상이었고요. 1등급 컷만 봐도 아십니다. 작년도 42, 올해도 42, 뭐 재작년 45였긴 한데 3년 연속으로 가장 1등급 컷이 낮았어요. 1등급 컷이 제일 낮았다는 건 과탐 과목 중에 제일 어려웠다 겠죠? 그리고 연계율도 보면 작년에는 9월 평가원이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2문항 정도가 연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EBS도 6,9평도 실제 수능에서 연계율이 거의 없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뭐 사설 모의고사 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가원 연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쉽지 않은 생명과학인데 남 과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명과학 왜 하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지금부터 그래도 생명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뻔한 얘기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과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실제 대입 수능에서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간에 수시는 조금 덜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정시에서는 제가 이제 대입 수능 그 재종반 개성에서 학생들 대입까지 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 막바지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중앙대 한 전자 정도로 갈 수 있었던 성적인데 연대 경제 또는 고대 경영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한 2~3명 정도가 저희 반에 있었어요. 40명 병원이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과 선택 과목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우수합니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적이 확통보다 훨씬 표준 점수가 잘 나왔던 것처럼 과탐 과목도 훨씬 더 잘 나와요. 그 이유는 문제가 솔직히 문과 과목 문제를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 이제 문과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 한 문제 틀리면 막 3등급 이럽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아까도 보셨지만 1등급 컷이 42예요. 42면은 3문제 틀려도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수도 용납이 된다. 그러나 뭐 사탐은 좀 용납이 안 되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4개의 과탐 중에서도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겠죠. 과탐 안에서도. 사탐보다도 잘 나오던데 과탐 안에서도 생명과학이 점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이고, 뭐 여기 슬라이드로 넣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세상이 이과 진로가 좀 많잖아요. 직업적인 부분도 훨씬 더 진출하기 쉽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과를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선택 과목은 과탐 중에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생명과학.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제대로 공부했을 때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날 수 있는 과목이 생명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나, 수능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빅킬러, 아까 말씀드린 유전, 뉴런, 근육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빅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빅킬러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결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학생들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아 선생님, 선생이라고 하지 않죠. 네, 선생님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대학 수준까지 막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서 단호하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수험생이다. 예, 지금 궁금할 수 있겠지만 이 궁금함이 오히려 너의 시험 성적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침식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 그 지식을 침식되는 다른 지식들, 이런 건 알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빅킬러는 우리가 공부하는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만 한 번만 제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뭐 그 가이드라인은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참고서는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수능 분석이 확실하게 된 어떤 책 또는 어떤 사람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안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주고, 그리고 최소한의 문제풀이 뭐 풀어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기출문제랑 EBS 수능 특강, 예, 딱 그 두 개가 이제 최소인 겁니다. 최소. 기출문제는 5개년치 풀어보면 좋아요. 5개년치, 빅킬러는.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왜냐면 뭐 생명과학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영수도 해야 되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최종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열세 문항의 빅킬러를 무조건 10분 안에 풀어줘야 2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먼저 훈련이 되지 않으면 킬러를 풀 수 있어도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6월달 그때 지나가지고 재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유전 잘 풀고 킬러 문항 다 푸는 거 알겠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고 시간이 항상 부족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시험지 가져와봐 해가지고 제가 시험지를 보잖아요. 빅킬러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별표 쳐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빅킬러 문항은 그냥 OX를 바로 지어 나가면서 빠르게 10분 안에 풀어줘야 돼요. 진짜 기가 막히게 항상 1등급이 나오는 어떤 학생들을 보면 걔네들은 13문항의 이 빅킬러를 한 7분도 안 돼요. 빠를 때만 5분 안에 그냥 다 풀어 제끼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여야 되냐면 문제 읽고요. O, X, O, 3번. 그 다음 문제 읽고 X, X, O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우리가 안정적인 1등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킬러 문항, 유전, 뉴런, 근육 이런 개념과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습니다. 18분 안에 7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평균 3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분은 이제 가장 어려운 킬러 3문항을 3분인 거고요. 나머지 4문항 좀 난이도가 쉬운 킬러는 한 2분 안에 풀어줘야 18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좀 여유 시간으로 두긴 뒀어요. OMR 카드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평균 3분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킬러 코드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쓰는 용어고요. 스킬이에요. 스킬.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게 뭔가 그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는 분석하다 보면 어떤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 본질적인 어떤 하나의 논리, 이 논리를 사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뭐 10시간 걸릴 일들이 1시간 만에 완성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장인의 어떤 스킬인 거잖아요. 수능 생명과학도 똑같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이미 기출문제를 토대로 강사들이나 어떤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놨고, 이러한 형태에선 이런 논리를 쓰면 문제가 훨씬 빠르고 쉽게 풀릴 수 있어.
오답도 줄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공법으로는 솔직히 안 돼요. 그냥 교과서만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 개 뻥입니다, 뻥. 예. 절대 안 됩니다. 교과서 개념과 교과서 논리, 퍼넷 사각형 이런 걸로는 절대 30분 안에 문제 다 못 풉니다. 요즘 수능 생명과학은요. 그들도 다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 강사들도 가르치고 생명과학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들이라면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어렵지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서 나중에 학생들이 많은 문제에다 적용하면서 자기가 체화하는 과정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사실 이런 내용들 앞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생명과학 킬러 문항은 수학 공부하듯이 해야 됩니다. 수학 공부하듯이. 공식 이 스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수의 뭐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들을. 그걸 양질의 생명과학 원 문제들에 적용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근데 생명과학은 문제가 없진 않죠. 근데 좋은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최신 기출의 경향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문항들을 풀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문항들을 생산하는 곳은 정해져 있죠. 진짜 큰 대형 강사, 뭐 인터넷 강사거나 자신의 연구실, 그 연구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거거나 아니면 재수종합반, 강남대성, 뭐 시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서 만드는 컨텐츠들만이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스킬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다. 시중 문제집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기출 문제만으로 너무 양이 적어요. 적용해 보기에. 그래서 꾸준한 문제풀이가 필수다 이거고요. 오답 정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학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뭘 몰랐는지, 어떤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수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좌 안내를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고효율 학습 전략에 최적화된 강의 컨텐츠들을 한번 기획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제가 전공자니까 전공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보여주기식 강의를 별로 주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컨텐츠 보면 2분 안에 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분 안에 풀기 그거 다 시읒기읒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어떤 한 문제만 적용이 되는 화려한 그런 문제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에 사용이 가능한 일반적이고 평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화려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접근법, 스킬, 자료 분석,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인데 모의고사 한 30회 정도 있습니다. 23년도 모의고사 30회 있고 22년도도 한 30회 그리고 24년도도 이제 30회 있겠죠. 그 정도가 가능한 게 일단 강남대성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이 있고 제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EBS 변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 포함하면 충분히 양질의 컨텐츠는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강대 컨텐츠는 사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강대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물론 음지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시는 학원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속도도 떨어지고 정확성이나 어떤 그 시험지의 품질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정식적으로 강남 대성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킬러 문항들 10분 안에 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17개의 문항이 빅킬러죠. 13개의 문항이 빅킬러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14개나 13개인데 13개를 기준으로 처음에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13개의 빅킬러를 10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합니다. 시험지인데 이게 4월 달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은 테스트를 어떻게 볼 거냐면 10분 안에 빅킬러를 봐요. 그럼 빅킬러 13문항만 푸냐? 그건 아니고요. 킬러도 4문항이 있거든요. 요 킬러 4문항은 처음에는 이제 좀 같이 풀다가 학생들이 이제 요건 이제 집에서 좀 미리 풀어오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킬러 중에서 쉬운 문항 4개인 거죠. 요거 한 10분 안에 푸는 연습. 처음엔 좀 하다가 요건 나중에 과제로 돌려요. 그리고 이건
4, 5, 6, 3개월 동안에 계속 열쇠 문항 빅킬러 10분 안에 푸는 거, 그리고 그걸 해설, 뭐 이걸 다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6월 달까지 빅킬러 열쇠 문항 10분 안에 푸는 걸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 총 8회분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 7월 달부터는 저희 강남대성 모의고사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능 보기 직전까지 쭉 모의고사 컨텐츠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 시중에서 이미 양질의 컨텐츠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좋은 호평 이런 것들로 검증받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 수능 볼 때 생명과학 선택자들은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또는 뭐 이 강남대성 강의를 못 듣더라도,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못 구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수업을 못 듣더라도 이 컨텐츠만큼은 좀 구해서 좀 풀어보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번 수능 17번 문항이 강목 K 그 상반기 때 나왔던 문항이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괜히 사설틱하게 나왔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대모의고사 K에서 거의 형태가 유사한 문제가 이번 수능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 강의를 안 듣고 인터넷 강의를 듣든 뭘 하든 간에 강목 K는 꼭 구해서 한번 풀어봐야 되는 컨텐츠다. 이 말씀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강남대성 컨텐츠들 제공하고 이건 자체적인 주간지인데 4단계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론 복습, 개념반 때는 이제 이론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 개념 문제, 마지막 킬러 문제 해서 단계별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매주 저희 연구실에서 그 해년도에 있는 자료들을 다 반영해서 새롭게 찍어내는 주간지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소통과 관리를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테스트 결과 제공하고 그다음 모든 수업 동영상 다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서 수강생들에 한해서 복습 가능하게 그런 설비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한번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완전 무결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1월 달부터 3월 달 동안에 이론과 기본적인 스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 완성 커리라고 보시면 돼요. 1, 2, 3, 3월 동안. 그때 나가는 추가 컨텐츠로 주간지와 복습 테스트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빅킬러 10셋, 14문항을 10분 안에 푸는 훈련에 집중한다. 플러스 수능 특강 24년도 거 3월 달에 나오거든요. 수능 특강 일부 문항들 분석하고 6월 초반에 수능 완성 나옵니다. 수능 완성의 주요 문항들 같이 분석을 해요. 그렇게 3개월을 좀 심화된 내용 복습과 심화된 스킬 학습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부터는 강목 K로 쭉 갑니다. 수능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각자 학생 맞춤별로 필요한 추가 모의고사들은 다 제가 챙겨줄 겁니다. 그래서 개강은 1월 3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6시부터 9시고 왜 시간이 이러냐 애매한데가 아니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학생 개인별 클리닉입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조교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 중에 테스트 점수 낮거나 또는 자기가 원해서 좀 질문이 있거나 시간이 꽤 걸립니다.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학생들이랑 함께 나머지 시간 동안 다 해결될 때까지 매주 남아서 클리닉을 할 예정입니다. 수능 생명과학의 새로운 트렌드 지금까지 최무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